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뭐지요? 네, 첫 소식은요. 최장 최초 수식을 단 22대 국회 개원식입니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지난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개원식을요. 정기국회 개회식 겸 했습니다. 네, 최장지각 개원식이었고 또 최초 기록이 또 있는데요. 대통령이 안 갔네요. 그렇습니다.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1987년 이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도 봐도 야당들하고 사이 안 좋은 때 많았고요. 네.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야당인데. 그런데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거부권 정국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 역시 벌어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향한 언어 폭력 그리고 이 시위가 예상돼서 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국회 와서 망신당하라고 하는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라고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본인이 권유를 했다고 직원들 조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개원식 당일이요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 연방의원단과 만찬을 하면서 이 꽃다발을 받고 좋은 생일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보수지로 불리는 조선 동아일보도 이 사설을 통해서 야당이 무리하게 들리는 공세를 하고 있어도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불참 역시 도를 넘은 것이다.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 어쨌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국회 야당 관계 여당도 안 좋고 국회하고도 사실은 껄끄러운 전임 대통령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에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요. 야당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고 민노당은 아예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년 뒤 19대 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여 분 동안 연설을 할 동안 단 한 차례도 박수를 받지 못해서 MB의 굴욕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향해서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또 보면 보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였거든요. 그 뒤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 보수 진영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몇 달 전에 가결했던 이 17대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역풍으로 야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화하면서 이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하는데요. 입장할 때 일부 의원들은 의석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연설을 할 동안 등을 돌리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야유하는 게 방송을 타고 들어가기까지 했다고 해요. 개원식뿐만 아니라 대통령들의 시정 연설 같은 걸 할 때 보면 야유 나오는 장면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 또한 그리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은 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를 하거나 적어도 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관례를 깨지 않은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도 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바람이 너무 소박해져서 잘하지는 못해도 정상적으로는 좀 돌아갔으면 하는 걸 바람으로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달 마지막 주에요. 대구 도심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2009년부터 해마다 6월에 열렸었는데 작년 영향이 있었나요? 올해는 9월에 열립니다. 지난해 사태 영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구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혐오를 멈춰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로 열려왔습니다. 해마다 일부 기독교 단체나 학부모 단체가 반대를 했고요. 인근에서 맞불 집회도 열리곤 했지만 그간 평화적으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를 보면 동성로 상인들이 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도 도로 점거하는 건 불법이라고 해서 행사 전부터
서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결과 당일에 이 초유의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 측이 이제 행사를 위해서 무대 차량을 대중교통 전용직으로 진입을 시키려고 할 때 대구시가 불법이라고 막았던 겁니다. 대구시는요, 집회가 제한된 주요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막았고, 이 경찰은 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공무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충돌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쟁점됐던 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집시법 12조는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이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교통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붙여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에는요, 주요 도로가 9곳이 규정돼 있는데 대구시 상격청사에서 중앙 내거리를 거쳐서 영대병원 내거리까지 이르는 이 중앙대로도 주요 도로입니다. 대구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집회는 제한할 수 있고 도로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금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을 했었고 앞서서 금지할 수 있지 금지는 아니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 시에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 시장이 법제처에 관련된 해석을 받겠다고 했는데 법제처는 해석 요청을 아예 반려를 해버렸고 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제처는요, 경찰이나 국토부에 먼저 법령 해석을 요청한 뒤에 이게 충분치 않으면 법제처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 법제처로 요청을 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려한 점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은 이 공작물이나 물건인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집회 신고를 해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냐고 물은 데 대해서 이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려했습니다. 이거는요, 홍 시장이 도로 점용 허가는 경찰과 지자체장에 병존한다라고 이 법제처가 회신을 했다. 이걸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법제처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설명 자료를 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퀴어 축제 조직위가 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 냈는데요. 이 법원이 대구시와 홍 시장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구시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큰 틀에서는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조건인데 대구시와 조직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네, 조직위는 법적 판단에 비춰서 이 행사는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늘 해왔듯 기존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집회 신고를 했고요. 소수자, 약자 보호에 나서야 될 행정기관이 오히려 폭력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전히 이 집회 제한 구역에서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키는 경찰이 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조직위가 집회 신고를 한 이후에 이 집회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침해해가면서 이 특정 단체의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익 형량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며칠 뒤에 결국 경찰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와 인접한 인도만 쓰도록 조직위에 통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최 측은 이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 하듯이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 통고 처분에 대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시는 아예 장소 변경을 해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서 지금 경찰이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 다시 더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사까지 이제 3주, 이제 길다면 길거나 짧다면 짧은 시간이 있는데요. 갈등 소지가 여전히 더 있기 때문에 좀 지난해처럼 충돌은 없는 접점은 좀 찾아갔으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신임 민권위원장도 논란이 있는데 이것과 겹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지난 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냈거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는데 국민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면 연금기금이 2056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핵심은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느냐겠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요.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이 소득 대체율은 42%로 하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은 2007년에 60%에서 50%로 조정된 이후에 지금 해마다 0.5%씩 낮아지는 추세라서요.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 하락을 멈추고 42%를 유지하자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이 적기라고 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합의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1차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에 2차로 500명 시민대표단이 공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한 결과 13% 플러스 50%, 그러니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56%가 찬성표를 던져서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를 보면 정부가 24개 안 제시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단일 안 제시한 것을 보면 나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제시에도 보면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쟁점 부분이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50대는 1년에 1%씩, 40대는 0.5%, 그리고 20대는 0.25%씩 인상을 해서 13%에 이르는 기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차등 인상은 사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고요. 또 젊어도 소득이 많을 수 있잖아요. 부모 세대가 더 많이 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개인별 소득 수준이나 가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황 변화에 연금액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해마다 1월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금액을 올리는데요. 여기에 직전치 평균 가입자 수 변화 그리고 기대 여명 증감률을 연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물가 상승률이 2%이고 기대 여명 증가율이 0.2% 그리고 가입자 감소율이 0.4%면 연금을 1.4%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연금 상승률이 낮아져서 사실상 연금 삭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다룬 것뿐만 아니라 이 의무 가입 연령 확대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돼야 하는 점 등 쟁점이 많습니다.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뭐 특위를 구성하냐, 누가 논의하냐부터 여당과 야당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만 개혁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있고 국민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점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희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